자, 수고하셨습니다. 가시죠. 그 지수 법칙은 뭐, 그죠? 아니 뭐 수능 이런 게 없으니까 풀이가 잘 된 거 같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풀어본 문제 중에서 없나요? 네. 9번? 9번이 뭐죠? 9번. 아, 네, 체크해보죠. 9번 보시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a의 n 제곱근의 그 실수인 것의 개수 얘기인데, a의, 저번에 뭐 배운 메인이 요 얘기였죠.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할 때, 수연아, 우리 어딜 체크해야 되지? 생각 한번 얘기해봐. 뭐가 체크 포인트야? 1단계 뭐부터 봐야 돼? n이. 네? 홀짝을 체크하시고 n이 홀수라면 1개, n이 짝수라면 뭘 봐야 돼? a의 부호가 좀 문장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양수일 때는 2개. 뭐 그런 식인데, 자 여기 문제 보시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n-4의 세 제곱근 3개 있겠죠.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fn은 얼마야? 1이겠죠. 그죠? 홀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fn은 뭐, 그죠? n의 값에 관계없이 1일 것이고요. 그 다음 n-4의 이번엔 4제곱근 중 짝수네요. 4개 있겠죠.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 하자. 우리가 뭐 개념을 얼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아예 정리가 가능하죠. 무슨 말이야?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죠? 제가 양수라는 건 n이 0보다 작거나 n이 4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가 2겠죠. 2. 그죠? n이 만약에 0이거나, 물론 n이 자연수기 때문에 0일 리는 없지만 풀어보면은 얘면 1개겠죠. 1. 그죠? n이 0과 4 사이라면 빵개겠죠. 제가 음수라는 소리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뭐 확실하게 함수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fn이 gn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fn이 1이죠. 1보다 gn이 작은 이 말이죠. 얘를 만족하는 n값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1보다 작으려면 여기는 0을 얘기하는 거겠죠. n의 범위는 이렇다. 그래서 1, 2, 3 3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체크 포인트 정확히 겨냥한 그런 문제였다. 쉬운 4점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시죠. 또 싶은 질문 있습니까? 뒤쪽은 이제 연사 문제죠. 개념보다는. 뭐 질문 17번 17번 좀 볼까요?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입니다. 자, 양의 실수 집합으로 대응되는 fx가 주겠습니다. fx가 얘를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새로운 정의의 함수를 준 건데 FAB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새로운 방식의 함수 세팅을 이제 해석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다양한 해석을 하겠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F 만약 6이다 칩시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오면 그죠? F 6이다 칩시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F 6이 2 곱하기 3이니까 2를 A로 지정해도 되고 뭐 3을 A로 지정해도 되겠죠. A, B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만약에 이걸 A, B로 이렇게 본다면 얘는 F3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도 가능하고요. 아니 얘는 F2의 세제곱이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나한테 요구하는 건 F1이 64인데 요거 하나 준 거죠. F2분의 1을 구해봐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지금 나한테 구하는 건 힌트는 한 개밖에 안 줬어. F1을 줬고요. 그때 2분의 1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1과 2분을 엮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뭐 3분의 1에서 6분의 1 많이 있는데 그렇죠? 1과 2분을 엮으면 F 2분의 1은 F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A라 두고 얘를 B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B로 두고 얘를 A로 둘 수 있겠죠. 그건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작은 이제 여기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구조를 판단해내야 뭐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죠. 얘를 적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적어보면 얘를 A로 보면 F 2분의 1에 1승이다 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얘는 뭐 의미가 없겠네. 구해지는 게 없네요. 혹은 반대로 설정을 해버리면요. F 잠깐만 내가 뭐 한 거야? 얘는 뭐구나. 이렇게 설정해버리면요. F1에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했습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끌고 가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17번이 나옵니다. 64가 이게 6승이니까 얘의 2분의 1제곱이다. 얘 3승이라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 3분의 1은 뭐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6분의 1도 뭐 1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6분의 1은 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18번도 가보겠습니다. 18번 보시죠. 여긴 다 그냥 연산 문제야.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은 어떻게 대처하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얘는 뭐 삼각형의 넓이 구해라 이 말이죠. 산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 안 푼 친구들은. 자 보시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런 직선이 있는데요. x는 2의 세제곱근 2죠. 이미 이 문제의 방향성을 체크해 봤을 때 이렇게 쓰는 것보다 2의 1승 더하기 3분의 1승, 3분의 4승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써놓으면 A 좌표는요. 2의 3분의 4승, 0일 것이고요. 여기 B의 좌표는요. 2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그 함수에 집어넣어버리면 이건 연산하고 봅시다. 루트 2 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 그죠? 연산 좀 진행하면 루트 2의 3분의 1승이니까 7제곱 2의 6분의 7제곱. 이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떻게든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쌤 생각에 이게 제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넓이 구해라. 넓이 구하면 가로의 길이가 2의 3분의 4제곱 세로의 길이 2의 6분의 7제곱.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7제곱. 연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거를 제곱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겠죠? 오케이 알겠니? 네,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33번. 이거 너무나 문제인데. 야 복습했어. 이걸 못 풀었어. 뒤질라고 2x승이 6이고 옹기야 3의 y승이 6인데 x분의 1 y분의 1 합을 구해라. 그 나중에 풀면 되잖아. 넘어와 빨리. 됐어? 옹기 몇 승 해야 돼? 예고하려면 양변에 몇 제곱? 양변에 몇 제곱? x분의 1 제곱 하나 1제곱. 이 유형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교과서에서 맨날 하던 기본 유형이기도 하죠. 양변에 y분의 1제곱. 기본 개념 문제 아닙니까? 그죠? 얘를 어떻게 해라? 곱해라 이 말이죠. 좌변 곱하면 6은 이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서 1이겠네 1. 뭐 이런 문제입니다. 뭔지 알겠니? 그 밑에 문제 잘 적용해서 다시 풀어봐. 그 다음 3추도 마찬가지네. 이거 요 토대로 똑같이 해봐. 알았어? 같은 유형이니까 풀어보면 되겠네요. 또 질문. 두 친구 어제 표시를 못해서 질문에 남아있죠. 봐봐. 39번. 볼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변형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잘 보시면 이거는 찾는 거야. 내가 그 밑에도 좀 해드릴게요. 이게 풀이법은 다양합니다. 항상 풀이법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진행을 많이 해봐야 돼. 뭐 예를 들면 봐봐 A, B, C는 풀이 다양해요. 어떻게든 답을 잘만 구하면 되는 건데 A, B, C가 24고요. 2의 A승이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의 B제곱이 5의 3승이다. 그때 5의 C제곱을 구해라. 뭐 연산이 좀 가벼운 친구들은 이게 제일 베스트가 아닌가 싶은데 봐봐 얘를 구하려면 지금 힌트 2개 줬잖아. 그렇죠? 이쪽에 관심 있지 않을까요?
양변에 몇 제곱을 할까요? 3분의 c 제곱을 하겠습니다. 왜? 그래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하면 3의 3분의 bc 제곱은 5의 c 제곱. 그죠? 아 얘를 한번 적용했더니 얘가 3의 3분의 bc 제곱이네요. 괜찮습니까? 얘는 여기서 만들어야지. 위치 3이 여기 있네. 그죠? 이해됐습니까? 얘 가지고 얘 만들려면 봐봐 3분의 bc 만들려면 분모가 6분의 bc 하면 되겠다. 양변을 6분의 bc 제곱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쌤처럼 한 번에 그 숫자를 잡아내지 못하는 친구들은 단계별로 하세요. 뭐 2분의 1 제곱부터 하고 3분의 bc 제곱을 하면 되겠죠. 뭐 그거야 한 줄만 더 쓰면 되는 거니까. 이래서 뭐가 나오겠어? 2에 6분의 abc 다 3의 3분의 bc가 되겠죠. 됐어요? 아 얘가 2에 6분의 abc랑 똑같네. abc 24라는데 2에 4승이구나. 답은 16이겠다.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뭐 또 다양한 풀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돼. 다 돼. 알겠죠? 어차피 계산이야. 그러니까는 오류만 범하지 않는다면 답이 찾아지겠죠. 이건 찾아지는 게 맞는 거죠. 잘 찾아보시면 뭔가가 찾아지겠죠. 이게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은요 막 푸는데 만약에 그 되게 좋은 접근을 잡지 못한 거야. 그럼 막 이상하게 막 풀거든? 답이 나와. 나중에 물어봐. 야 너 이거 어떻게 봤어?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나오던데요? 이렇게 풀리는 문제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식의 변형을 막 해봐야 돼. 그 모든 변형 중에 잘못된 것만 없으면 답 나와요. 알겠죠? 뭐 잘못한 진행만 안 하면 돼. 자, 좀 더 가볼게요. 40번입니다. 자, 얘도 좀 연습해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또 쌤이 보이는 풀이와 여러분의 보이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2의 A승. 하다 보면 재밌어. 3. 이게 찾기야. 이런 게 다 데이터 변형이에요. 6의 B승은 5입니다. 자, 머리 쓰겠죠. 아, 이걸 가지고 2의 AB 더하기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머리 좀 써보겠습니다. 쌤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야 이거 2의 A승은 따로 빼면 될 거 아니야. 곱하기 2의 AB의 B. 이거 아닙니까? 그죠? 3이 나면서 그치? 3 곱하기 2의 요거 B로 뭔가 B의 A 플러스 1제곱. B를 뒤에 쓸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상황됐어요? 얘만 잘 찾으면 되겠네. 봅시다. 보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2를 곱할게요. 왜? 이거 만들어. 2의 A 플러스 1제곱은 6입니다. 그죠? 5 나왔네. 양변 몇 제곱 하면 돼? B제곱. 그쵸? 어떻게 돼? 2의 A 플러스 1의 B제곱은 6의 B제곱인데 얘는 5라고 나와야 됩니다. 5네 5. 답은 15가 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뭐 찾는 거야. 알겠죠? 뭐 다른 방식 찾은 친구들은요. 뭐 잘 찾았으니까 답이 나왔겠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대소비교는 거듭제곱만 진행하면 되는 문제밖에 없으니 체크해 보시고 로그로 가시죠. 로그 정리를 또 딱 하러 갑시다. 여러분 지수로그는 어차피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하게 만들면 끝입니다. 여기 뭐 크게 긴장할 유형은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로그로 들어오면 크게 2번을 적어볼까? 2번 로그로 들어오면 로그는 일단 표현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A의 N제곱이 X다 이렇게 표현하면 보통 하는데 얘를 뭐라 불러? 지수, 그죠? 얘는요 및. 얘 뭐라 부르죠 여러분? 진수. 이 곱한 결과를 진수라 부르죠. 그죠? 저 문장을 해석하면 A를 N번 곱하면 X가 돼 이런 뜻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로그. 여기 무슨 자리야? 및. 이 자리만 이해해도 이 표현이 바로 돼요. A에 무슨 자리야? 진수 X는 N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로그였죠. 우리가 지수를 구하는 게 로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로그 값은 뭐냐면 얘는 뭐냐면 얘가 지수잖아 지수. 얘 미치고요. 얘가 진수입니다. 결국 로그는요 그런 질문인 거죠. 야, 요 밑을 몇 제곱하면 x가 나오니? 라는 질문인 거죠. 알겠습니까? 로그의 뜻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 2에 16이다. 얼마야? 4죠. 왜? 2에 4제곱이 4거든. 지수 찾는 거 지수. 로그 2에 8분의 1이다. 얼마야? 마이너스 3. 왜?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8분의 1이거든. 이게 밑과 진수를 던진 상태에서 지수 잡아내는 거죠, 로그가.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로그의 정의입니다. 요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식과 로그식을 이 연동을 좀 가볍게 할 수 있어야 한다가 시작인 거죠. 알겠죠? 이 식과 이 식 같은 식이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것부터 시작이 돼야 로그가 좀 편하게 다가오겠죠. 요거를 바로 적용하는 거는 문제가 잠시만 여기 하나 있네. 64번 잠깐 봐봐. 먼저 갔다 올게요. 64번 봐봐. 이 지수식과 로그식의 연동이 가벼워야 됩니다. 64번을 보시면 로그 2에 로그 3에 로그 4의 x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x를 구하시오. 구해볼게요. 봐봐. 밑 진수 지수죠. 그죠? 2의 1제곱이 얘야 이 말인 거죠. 그죠? 한번 지수로 딱 풀어내면 로그 3에 로그 4의 x가 얼마다? 2라는 거죠. 그죠? 또 밑 진수 지수 3의 제곱이 얘야 이 소리죠. 로그 4의 x가 3의 제곱 9다 이 소리죠. 되겠습니까? 또 밑 지수 진수 x가 4의 9제곱 2의 18제곱이다. 이렇게 x를 구할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 이제 어색하면 안 돼. 이게 로그식을 딱 보고 이제 얘 예승이 얘구나. 얘 예제곱이 얘구나. 다 뭔지 알겠니? 잘할 수 있겠지? 알았어요. 이건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로그죠. 이런 로그인데 로그는 여러분 조건 기억나요? 밑 조건, 진수 조건 기억나요? 밑 조건이 뭐였죠? 양수해야 되고요. 또 양수가 0이 없죠. 양수해야 되고요. 1이 되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이유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이 로그라는 게 생성된 과정이 이래요. 우리가 지수 법칙은 중딩 때부터 배웁니다. 얘가 먼저 튀어나왔죠. 지수 법칙 정리가 막 됐어.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함수 한번 만들어 볼까? 지수 함수를 만듭니다. 얘를 그려봤더니 y는 2의 x승 같은 그려보면요 아마 여러분 기억에 잔상이 있겠죠. 그리면은 이런 점근선 하나 있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얘가 1대1 대응 그래프거든요. 2차 함수처럼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1대1 대응이면 뭐가 존재하는 줄 알아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1대1 대응이야. 쌤, 저 잘 모르겠는데요. 외워보면 알겠죠?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야. 우리 수탈 때 배웠잖아. 오기야 1대1 대응이 되면 역함수 존재하면 어떤 걸 만족해야 돼? 수트에서 도함수 활용해서 그래. 우리 수트에서 역함수 존재한다라는 말을 왜 해주는 거야? 미분의 활용 파트에서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도현아, 역함수 존재한다는 말을 왜 하는 거야? 갑자기 대칭이야. 자, 수투 상황입니다. 미분 상황입니다. 미분의 활용 문제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예원아, 이 얘기 나한테 왜 하는 걸까? 계속 증가한다라는 건? 그렇죠.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되게 중요한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해석. 알겠어요? 도현아, 뭔지 알겠어?
극과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왜 교과서형 문제로 얘기하면은 3차 함수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래. 얘는 미분 때리면 2차 함수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극값이 존재하면 안 돼.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접하거나 없어야 돼.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푸는 문제가 완전 센 개념 문제. 알겠습니까? 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까먹으면 안 돼. 노트를 보고 있어야죠. 이거 이미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다 풀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봐봐. 이 정도의 시간차가 생기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버퍼링이 심하잖아. 그죠? 이걸 없애야 돼. 이게 여러분 할 일이야.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고 그건 기본인데 들었나? 기본인데 기본도 약간 안 된 친구들 반성 많이 하시고요. 알겠죠? 그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센스 있는 공부를 하려면 알겠죠? 우리가 했던 것들 까먹지 않도록 빨리 노력하시고 거기서 봐봐. 약간 배운 거 같은데 뭐였더라? 이걸 꼭 질문해야 돼.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한 공부 시기인 거죠. 알겠죠? 흔적이 남아있는 한. 이 흔적 사라져버리면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럼 시간 오래 걸립니다. 알겠죠? 꼭 그걸 아시고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선생님 전 얘기는 해줄 테니까 뭐 어찌됐건 다시 돌아올게요. 자, 지수 법칙을 만들어내고 이 자식들이 얘를 가지고 지수 함수를 만들었어. 근데 이 함수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웬걸 1대1 대응이야. 그럼 얘는 역함수로 존재할 거거든? 그럼 내가 얘의 역함수를 구하러 간 거야. 역함수를 구하려면 여러분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함수식이 있을 때 우리 역함수 어떻게 구하지? 그죠? 이거 뭔 기억이라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XY를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누가 야 역함수가 뭐야 그러면요 XY를 바꾼 함수 맞아. 되게 단순한 그 표현인 거야. 알겠죠? XY를 바꾼 함수가 역함수야. 그러면 XY를 바꾸면 돼. 그 역함수야. 얘가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것이고 그 역함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XY를 바꿔서 역함수를 구하려고 한 거죠. XY를 바꿨어. X는 A의 Y승이다. 나왔는데 우리가 함수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 Y는 하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로그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식을 Y는하고 정리하는 표기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함수 존재하는 건 맞는데 표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해서 야 이거 이렇게 쓰자 라고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로그 함수를 가지고 이 함수를 정리하기 위한 로그 법칙을 정리해 놓은 거죠. 로그라는 표현을 만들었으니까 연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려주고 나서 이 로그 함수까지 가르치는 거지. 오케이? 그래 이 로그라는 놈이 왜 튀어나왔어? 지수함수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튀어나온 거야. 그럼 우리가 지수함수를 할 때 이미 여기서 밑 조건이 나와버리거든요. 왜냐면 지수함수를 그릴 때는요 밑에 음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수는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가짜수니까. 만약에 지수함수 정리하는데 y는 마이너스 2x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야. 왜? 야 x의 모든 실수를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x의 2분의 1 집어넣었어. y 뭐가 되니?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2i가 됩니다. 점을 찍을 수가 없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함수가 아니야. 야 밑에 음수 쓰지마. 왜? 지수함수가 안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밑이 1인 경우 안 돼요. 왜? y는 1x? 얘는 함수는 맞는데 이런 거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x에 뭘 넣든 1이잖아. 얘 그림 그리면 이런 직선이에요. 저걸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르기 좀 그렇죠. 저건 상수함수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왜 이거 지수함수를 볼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밑조건은요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지수함수에서. 그래서 밑은 양수만 쓰기로 했고요 1은 안 쓰기로 한 겁니다. 왜? 지수함수를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이후에 로그가 나왔거든? 로그도 그거 조건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얘 역함수에 만들어진 건데. 해서 얘가 끌고 가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진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수의 정리를 위해서 밑을 양수로 잡아놨더니 그러면 얘의 진수라는 건 이 y 값인데 a가 양수라면 y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0도 불가능하죠. 이 함수의 치역이 그래서 0보다 크다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수는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구나. 이 조건을 가진 채 로그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로그를 우리는 먼저 배우기 때문에 함수 이전에. 그럼 로그를 먼저 배우면 우리로서는요 왜 이 조건이 나왔는지 사실 뭐 뼛속까지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이제 고3이니까 우리 지수함수 배웠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스토리가 좀 이해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그를 배울 때 조건들이 세팅된 상태에서 로그를 다룬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로그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뭐 모의고사의 문제 이런 문제 나온다면 뭐 단답형 초반전 나올 수도 있다. 간단한 개념으로. 오늘 멘트 이렇게 쓰죠. 이건 유형으로서의 필기창에 적어놨는데 로그를 딱 하나 만들어주고요. 야 다음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의미를 갖기 위한, 정의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요거는 조건 확인해라 이 소리입니다. 조건이 뭔데? 밑조건과 진수조건 확인해봐라 이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자,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자, 예를 들면요 47번 말고요 46번 가겠습니다. 47번 나왔는데 46번 보시죠. 46번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만큼 수식을 약간만 건드려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로그 그 문제를 변형할게요. x-3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정도 합시다. 자, 얘가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정의, 존재, 의미를 갖는다라는 건 이 로그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x가 어떤 범위 안에 숫자만 써야 돼? 라는 질문인 거야. 상황되겠습니까?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거 조건 확인하는 얘기야.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돼? 밑조건 만족해야 돼. x-3은 0보다 커야 되고요. 이건 암기죠. x-3은 1이 되면 안 돼. x는 3보다 커야 되고요. x는 4가 되면 안 돼. 그죠? 두 번째, 진수 조건 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x 더하기 5x 더하기 4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거 풀게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상태에 그쵸? 그죠? 인수분해 안 되네. 어떻게 풀어? 그대 공수 써야죠. x는 2분의 뭐 이딴 거에 당황하지 마시고 5 뿔마 루트 25 16 2분의 5 뿔마 루트 41 되겠습니다. 그쵸? 부등식이 너무 작다니까 두 숫자 사이가 답이겠죠. 그쵸? 여기서 풀면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41보다 크고 x는 2분의 5 플러스 루트 40을 작다가 진수 조건에서 나온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내가 구할 답은요.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해야죠. 그죠? 확인 들어가면 얘가 대충 얼마냐? 이게 루트 40이 6점 얼마니까 2분의 11점 얼마니까 5점 얼마네. 그치? 3보다 크겠네. 3보다 크고요. x는 2분의 5 플러스 루트 41보다 작으면서 단 x는 4가 되면 안 돼. 이게 정답이죠. 쌤이 문제 장난쳤기 때문에 그 문제 답은 아니겠지만 알겠죠? 이렇게 뭐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알겠죠? 쌤이 이제 그런 문제를 일부러 바꿔서 풀어봤습니다. 알겠죠? 뭐 이렇게 일단 밑조건과 진수조건은 체크할 수 있어야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개념은 아니고 하나의 간단한 유형은 로그는 이제 저런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 알겠죠? 조건을 확인하는 유형이 존재한다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법칙이죠. 로그 법칙은 뭐 여러분들이 웬만큼 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점검만 가볍게 후루룩 하겠습니다. 소연아 점검만 후루룩 해볼게요. 자, 로그 A의 x 더하기 기본 법칙부터 로그 A의 y가 x. 요거 로그 A가 뭐가 돼? xy. 요거 다 기억하시죠? 그죠? 밑이 같은 상태 로그는 합치면 진수끼리 곱이다. 그죠? 진수 법칙은 좀 역으로 가는 거지. 역함수니까.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 요까지 다 기억하시겠죠? 로그 A의 y분의 x다. 그죠? 로그 A의 x의 p 제곱이 있으면 여기 진수 자리에 거듭 제곱 있으면요 얘 앞으로 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p 곱하기 로그 A x 가능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조 기본 법칙에서 좀 확장시키는 패턴이 이거죠. 여기서 좀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패턴이 이거죠. 로그 A의 x, A의 p승, x의 q승 있어. 요거 P1의 Q 앞에 뺄 수 있죠? 그죠? 요게 되게 많이 쓰이죠. 실제로 기본 법칙 이렇게 배우지만 이게 확장되면 P1의 Q를 앞으로 빼서 로그 AX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는 되게 많이 쓰이죠. 알겠습니까? 밑과 진수의 지수는 분수로 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 요거는 실질적 문제풀이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요.
좀 더 기본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요. 로그 A에 X가 있을 때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다. 얘랑 얘를 둘 다 피승 같은 거듭 제곱 가능합니다. A의 피승, X의 피승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잘 쓰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얘죠. 로그 A, X가 있을 때 밑변환 공식. 내가 원하는 밑으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X. 그래서 얘는 약간 분모로 오고 얘는 분자로 가는 거죠? 요걸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많이 쓰는 공식이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로그 계산 진행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밑이거든요. 밑이 같아야지 연산이 가능합니다. 식이 더러워지더라도 밑을 맞추셔야 돼요. 밑이 다르면 아예 산수가 안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밑을 맞춰서 꼭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런 밑변환 공식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도 좀 확장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 개념을 좀 이어봐서 선생님이 또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연산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로그 A의 뭐 B 곱하기 로그 C의 D가 있어. 우리가 로그끼리의 곱셈을 진행할 때 뭐가 가능하죠? 요 밑끼리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A의 D 이런 건 가능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 증명이 얘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증명해 볼게.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D는요. 그죠? 얘 연산 안 돼. 왜? 밑이 다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 원래 로그 곱셈은 연산 안 되잖아. 알겠죠? 근데 얘를 연산하기 위해서 밑을 맞춰볼게요. 지금 얘는 밑이 A, 얘는 C니까 밑을 X로 할게요. 그냥 아예 새로운 밑을 알겠죠? 밑을 X로 가면 이게 어떻게 돼? 로그 X의 A 분의 로그 X의 B 곱하기 로그 X의 C 로그 X의 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각각이 다 숫자입니다. 숫자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보통 숫자죠, 그렇죠? 자 분수끼리 곱인데 분모끼리 바꿔 곱하는 건 상관없죠. 그럼 내가 이 곱셈을 분모끼리 바꿔서 로그 X의 C 분의 로그 X의 B 곱하기 로그 X의 A 분의 로그 X의 D 라고 적어도 돼, 안 돼? 되죠? 상관없잖아. 그치? 어차피 곱하는 거야.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는 거니까 분모끼리 바꿔 곱하는 상관없잖아. 곱셈은 교환법 성립하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쌤이 합쳐버리겠습니다. 밑변환 이전의 상태로.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합치면 얘 로그 C의 B죠. 얘 로그 A의 D죠. 그죠? 결국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이게 아까 밑과 진수가 밑변환 때리면요 분수 같은 느낌인 거지. 뭐 분수는 아니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개념 찢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는 포인트인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봐봐. 중요한 얘기니까. 그럼 봐봐.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그럼 무슨 관계야? 얘들 역수 관계야. 역수. 이게 로그도 봐봐. 연산 법칙이니까 익숙해져야 될 거 아니야. 딱 보면 보여야 돼. 역수처럼. 3이면 3분의 1. 뭐 2분의 3이면 3분의 2. 괜찮습니까? 역수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봐봐. 로그 A의 B 분의 1이 있다면 얘 뭐랑 똑같은 거죠? 로그 B의 A랑 같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를 역수했어. 그게 이거죠. 이런 거는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놓고 거기에 마지막 팁입니다. 지금 하는 게 잘 기억나고 있어야 돼. 로그 B의 X. 이런 거 사서 어떻게 해요? 지수 자리에 로그 했을 때 어떤 연산 반응이 여기? A랑 C랑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죠. 알겠죠? 그래서 C에 로그 B A다. 뭐 여기 쌤이 깔아놓은 이제 일반 법칙들만 조금 깔았는데 혹시 좀 헷갈리는 거 있다면 네, 가져오시면 뭐 증명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증명까지 하는 게 시간이 아까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들 또한 일단은 쌤이 던져 드릴 거고요. 63번 잠깐 봐봐. 네? 아 추워요? 알았어. 내가 이거 추워 싸가지고 약하게 틀어놨습니다. 봐봐요.
63번 바로 보이십니까? 도현아 보이니? 63번의 문제 뭐라 적혀있어? 로그 x의 4 이거 개념 문제죠. 로그 x의 4 로그 x의 5는 로그 x의 얼마냐? a다. a를 구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거 눈이죠 눈. 이거 연산의 초반전은 눈이니까 보여야지. 합쳐버리면 3, 4, 12, 5, 60이겠네. 그렇죠? a 60이다. 뭐 이런 계산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라. 알겠죠? 오케이? 여기 기본 법칙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선생님 굳이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쭉쭉 넘어가서 쭉쭉쭉쭉 넘어가서 20페이지에 여러분 20페이지에 73번 한번 풀어봐. 이것도 좀 기억을 좀 재생시키는 문제 패턴입니다. 73번 한번 풀어봐봐. 잠이 좀 오니까 잠도 깰 겸 73번 한번 풀어봐. 표정이 왜 그래? 사람들 안 되지? 사람들 안 돼? 잠시만요. 봐봐. 오, 오늘 기억 잘하고 있네. 봐봐요. 네, 이거 좀 풀어보면 되겠네.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 얘 지금 밑이 얼마야? 10. 그죠? 얘 밑이 얼마야? 5. 밑이 10인 로그로 밑이 5인 로그를 표현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을 뭘로 바꿔야 돼? 10으로 바꿔야죠. 내가 갖고 있는 게 10이잖아. 그렇죠? 얘를 밑을 10으로 바꿉시다. 아니 못 풉니다. 밑이 똑같아야 돼 일단. 알겠죠? 자, 얘를 밑을 10으로 가면 어떻게 됐어? 로그 5분의 로그 요거 소인수 분해하면요 2 곱하기 3의 제곱 아닌가? 그죠? 얘는 로그 5분의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의 제곱이다. 우리가 로그 법칙 제1번을 역으로 찝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 그쵸? 대입하시면 로그 2가 얼마니? A요. A 더하기 2B고요. 로그 5는 어떻게 하죠? 1-A 기억나십니까? 그죠? 왜? 로그 5가 기억나. 로그 5는 증명되기 쉬워요. 로그 2분의 10이니까 이게 로그 5잖아.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이므로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로그 2를 주면 로그 5는 저렇게 표현하라고 주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를 다루는 연습하는 거야. 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당연히 안 나오죠. 알겠죠? 이런 문제 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구나를 연습하는 과정용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74번도 비슷한 건데요 74번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게 가볍게 느껴지냐 뭐 풀이가 잘 안 보이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로그를 얼마나 좀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뭐 꼭 준비가 된 유형이 아니야. 이 정도는 너네가 다 보여야 로그를 잘한다 볼 수 있어. 로그를 잘 다룬다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보시죠. 로그 3이 2가 A래요. 알았어. 로그 3이 A입니다. 그리고요. 로그 5의 3이 B입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세팅 자체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죠. 서원은 왜 마음에 안 들죠? 밑이 다르니까. 괜찮습니까? 야, 밑부터 맞추고 진행하자. 밑이 맞추는 놈이 좀 있어서 밑이 얼마나 할까요? 15? 의견 먹 10? 의견 먹겠습니다. 밑이 얼마나 할까요? 첫 줄 딱 보자마자 좀 짜증나잖아. 문제를 이따위 주고 있어. 그죠? 정리해야지. 풀기 편하게. 밑이 얼마나 할까요? 수연아, 너 밑을 얼마나 줄게? 원기 어떻게 생각해? 15? 예원 어떻게 생각해? 요 대답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로그를 다루는 능력치가 세웠다 데이터 축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원은 얼마? 뭘로 갈래요? 도연아, 밑을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뭔가 있어? 체크 포인트가 없을 때는요 밑을 10으로 가세요. 알겠죠? 10으로 가는 이유는 밑에 숫자 안 써도 되니까. 단순히 그 이유야. 다른 이유 없어. 쌤 10으로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이거 밑을 3으로 가야지. 그게 제일 쉽지 않니? 왜? 야 얘를 밑을 3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바꾸면 되잖아. 이게 뭔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역수하는 거잖아. 로그 3의 5는 b분의 1 아닙니까? 이렇게 한 줄이면 밑을 3으로 세팅할 수 있는데 여러분 15로 갈 친구들은 해보면 알아요. 이거 15로 하면 로그 15의 3분의 로그 15의 2는 A 로그 15의 5분의 로그 15의 3은 B. 정작 그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닐까 여기지 않습니까? 이거 3으로 하라고 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이 수조차도 지금 아직은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연습하고자 이런 문제들 점검을 하는 거죠. 알겠죠? 이거 밑에 3으로 가라고 낸 거야. 처음부터 그거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은 쉽지. 로그 150에 180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로그 3에 150 3으로 가야지. 로그 3에 180 소인수분해서 다 찢어. 대입 따라라. 그럼 끝.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뭐가 약간 눈 안에서 돌고 있어야 돼? 요거 뒤집으면 역수야 그냥. 그게 이제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차이인 거지. 알겠습니까? 밑과 진수를 뒤집는 게 역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적재적소에 써볼 수 있어야 알겠죠? 연산이 쉬워지겠죠? 성은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해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럼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으면 그 다음 문제 만납니다. 이 제로로요. 그 다음 문제 봐봐. 로그 2에 15가 A고요. 로그 2에 75가 B랍니다. 5분의 9는? 5분의 9가 B랍니다. 그때 로그 2에 75를 A, B로 표현해요. 쌤 생각에 얘가 제일 어려워. 실제로 얘를 풀리면요. 얘를 제일 못 풀어요. 얘는 근데 여러분 봐봐. 위의 확률과 비교하면 쌤 얘는 밑이 다 2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거 뭐 쉬운 문제 아닙니까? 어려워. 이거 어려워. 막상 풀면 너 다 못 구한다. 왜 쌤이 이 문제를 굳이 어렵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세 문제가 훨씬 나아. 문제 풀기가. 얘가 제일 어려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수 30% 정도다. 이 위에 있는 세 문제랑 지금 내가 푸는 이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뭐 밑이 같게 나와 있는 72, 73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잘 보일 것 같으니까. 72, 73번이 갖고 있는 상황과 75번이 갖고 있는 상황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문제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 잘 봐봐. 똑같이 생긴 놈이 아니란 말이야. 잘 봐봐. 빙고. 소호수라요. 소호수.
여러분 72, 73에서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소인수분해를 찢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소수로 이루어져 있겠죠. 2나 3이나 5나 7이나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인지 알면 대입하면 돼 그냥. 그죠? 근데 봐. 야 얘는 지금 로그의 15가 A래. 5분의 9가 B고요. 그럼 얘는 소인수분 해봤자 거기에 15랑 5분의 9로 75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그잖아. 이거는 단순하게 얘를 찢어서 그냥 대입할 수 있는 버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이 숫자들 때문이에요. 이 소수가 아니라서 소수가. 이러면 얘를 소인수분해를 찢는다 하더라도 감당이 안 돼. 왜? 내가 로그 미친 2니까 로그의 3, 로그의 5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 15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힌트부터 정리해야 돼요. 이런 걸 다 대입해서 넣으려면 소수가 필요한 거니까. 그럼 봐봐. 정리해볼게요. 얘는 로그 2의 3 곱하기 5니까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는 A다. 요거 이해되겠지? 그죠? 밑에 거는요. 이거 바로 되겠나? 3의 제곱이랑 5잖아. 써볼게. 로그 2의 3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5겠네. 요거 이해되겠어요? 비밀. 쌤 바로 찢은 건데 간단한 소인수분해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식이 아니라 연립하겠습니다. 좀 더 할게요. 3 로그 2의 3은 여러분들 이런 계획을 잘 짜야 돼. 로그 2의 3이 3분의 1a 더하기 3분의 1b입니다. 이렇게 분리시켰을게요. 이게 더 낫지. 이해돼요? 왜? 아 로그의 3이 있으면 이거 넣으면 되잖아 이제. 그쵸?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대입할게요. 요거는 로그 2의 5는 a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니까 a 마이너스 얘잖아. 3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1b야. 그 말은 3분의 2a 마이너스 3분의 1b라는 거야. 아 로그 2의 5가 3분의 2a 마이너스 3분의 1b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쵸? 얘 둘이 나와있어. 그건 쉽죠 또. 얘를 구해버리면 문제는요 72번, 73번의 수준이죠 그냥. 밑이 B로 정리돼 있네. 예, 소임 찢어가지고 대입하면 AB로 표현되겠지. 알겠습니까?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로그를 대응할 때 그런 걸 좀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라. 알겠습니까? 네, 지금 잠깐 쉬었다가 로그에 또 선생님이 좀 손을 대줘야 될 문제의 유형만 몇 개 건드리고요. 오늘 뒤로 또 넘어갈 겁니다. 쉬었다 가시죠. 지금 말씀하시고 텐션 좀 올리시고. 자, 가봅시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청을 한번 하기로 했죠. 네. 딱 시간텀이 쌤 생각에 다음 주 목요일쯤? 그죠? 수트 수업 전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너 힘들려나? 그 수트가 6시 수업이니까. 그죠? 3시, 5시? 그래 1시간 쉬는 시간 줄 수 있으니까. 그죠? 목요일 3시, 5시? 아, 토요일 할까요? 토요일도 되는데 선생님. 1시부터 10시야? 뭐가? 그 뭐가 1시부터 10시야? 너 1시 뭐 있어? 아 미적분 있구나. 아 그러네. 아 얘도 빡세 있구나. 그러면 토요일 할까요? 토요일? 뭐 시간은 맞출 수 있어 선생님. 뭐 토요일 좀 시간이 여유로워서. 원하는 시간 있어요? 6시 안 저녁엔 안 되고. 그럼 아침, 낮 6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6시부터 수업인 건가? 그러면은 5시에 끝나야 되겠네. 그죠? 근데 10시 끝나면 돼? 빨리 끝나야 돼. 가는 시간. 아 그럼 4시? 얘는 끝나야 돼? 어? 4시 이전에 끝나면 돼. 뭐 일단 얘기해봐. 다들 뭐 상황 얘기해봐. 4시 이전에 끝나면 되고. 또 이번 주. 한 번만 하면 돼요. 이번 주에 하든 다음 주에 하든. 이번 주 토요일은 내일 아니에요? 네, 내일이에요. 내일보다는 다음 주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아쌤이 진도 상황을 숙제가 좀 없도록. 왜냐면 다음 주쯤 되면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쌤이 좀 얘기해 줄 게 많을 거니까 과제항보다 초반에는 사실은 쌤이 몇 개 풀어주면 이제 풀어올 게 좀 많고 수능형으로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 버리면 문항수보다 여러분들 분석하고 이런 게 좀 많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가 나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알겠죠? 시간을 미리 정해놓은 거 낫지 않나? 그죠? 2시, 4시? 1시, 3시? 2시, 4시? 1시, 3시? 국어 몇 시인데? 아, 뭐 다섯 분의 거죠? 그래요. 그럼 뭐 목요일이 낫겠는데? 그죠? 목요일쯤? 알겠습니다. 좀 더 내가 개별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꼭 정할 필요 없으니까. 예. 아마 쌤이 일단 시기도 이 수능형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그 시점으로 보충을 진행할게요. 그래야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몇 개 풀어주면 숙제가 훅훅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해와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그 로그 계산은 또 마찬가지로 풀어오시면 좀 안 되는 문제만 쌤이 풀어드리고 알겠죠? 자 이 지수로그 파트는요. 그나마 좀 신경 쓸만한 유형이 여기 23페이지에 쌤 모아놨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은 이 여기는 뭐 단순하게 유형 이름은 뭐 지수로그 계산의 응용이나 적용을 보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찾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또 잘 나오는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그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단순한 문제부터 쌤 차근차근 가보면요. 92번 봐봐. 이제 어떤 틀인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문제 모양은 좀 뻔히 나오는 게 92번 보시면요. 뭐 n이 2와 100 사이인데 얘가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 되기 위한 n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막상 풀어보면 되게 쉬운 문제긴 한데요. 그 다음 94번도 비슷한 개념이죠. 뭐 m과 n의 범위를 잡아놓고 세 제곱근 n의 m제곱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얘는 순서상 문제네요. 다 때려 맞추라는 소리입니다. 자연수 얘기니까. 그리고 95번, 뭐 96번, 97번 모양 보시면 다 약간 그런 틀의 그죠? 형태로 잡혀 있음이 느껴지긴 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식인 건데 자 가벼운 문제부터 해보면요. 92번입니다. n이 2와 100 사이고요. 뭐라 했냐면 세 제곱근 3의 5승의 2분의 1제곱 그럼 정리부터 하시죠. 3의 3분의 5제곱에 2분의 1제곱 3의 6분의 5제곱입니다. 그렇죠? 얘가 자 이 말 따라갈게요. 얘가 어떤 자연수의 뭐가 되기 위한 n 제곱근 그죠? n 제곱이 아니라 n 제곱근이 되기 위한 그쵸? n의 개수를 찾아봐라. n은 요 범위 안에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해됐습니까? 결국 얘를 만족하는 요 n의 값들 자연수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쌤이 보통 이런 자연수 조건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가벼운 문제들은요 그냥 한글로 쓰고 푸는 편이고요. 조금 복잡해지는 느낌이 나면 문자 쓰긴 합니다. 원래는 문자 써야죠. 문자 쓰고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수식을 다루기가 겠죠. 얘는 뭐 가벼워 보이니 그냥 밀고 가보면 3의 6분의 5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n분의 1 제곱이 되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얘가 어떤 자연수가 되든 상관없고 그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양변을 n제곱을 하는 게 낫겠죠? n제곱을 하면 3의 6분의 5n 제곱은 자연수가 되어야 해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잡아내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자연수의 성질이 되는 조건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 정리는 본인이 좀 판단하기 편한 데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게 베스트일 것 같은데 이제 n이 뭐가 되면 되겠어? 6의 배수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저기 안에 있는 6의 배수 개수를 구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아마 3전 버전밖에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죠? 자, 조금의 난이도를 올려보면 95번입니다. 얘는 이제 쉬운 4전 버전입니다. 가볼게요.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2 이상입니다. 같은 패턴 문제예요. 쌤이 그때도 그랬지만 수능형 문제가 어차피 유형들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한 유형 포인트 안에 난이도가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이겼죠. 전략을 알더라도 문제를 빡세게 내면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유형화가 된 문제 패턴을 공부할 때는요 쉬운 유형부터 어려운 유형까지 빡세게 확 공부해줘야 돼. 근데 어떻게 나오면 풀 거니까 이겼죠. 자, 좀 더 연습해보자. 자, n은 2 이상이고요. 5 곱하기 뭐 거의 같은 문제죠. 로그 n의 2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n 값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어제 4숫자니까 이 한글보다는 이제 문자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가 자연수다. 보통은 쌤 요렇게 문자 쓸 때는요 m을 쓰는 것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쌤은 K로 오히려 씁니다. 왜냐면 N과 M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K는 자연수다. 잡아놓고. 나는 지금 K를 구하는 거 아니야. K는 뭐 1, 2, 3, 4, 5, 6, 7 다 가능한데 N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알겠습니까? 자, 얘를 만족하는 N을 잡으러 가볼게요. 일단 여기서 찍는 건 오버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5를 나눠버리면 로그 N에 2가 5분의 1K고요. 그러면 N의 5분의 1K 제곱은 2다. 됐습니까? 그쵸? 자, 아직까지 여기서 찍는 건 좀 오버할 것 같은데 식 덜어질 것 같으니까 알겠죠? 좀 더 정리하죠. 양변 5제곱하면요 N의 K제곱이 2의 5승이다. 됐어요? 뭐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K의 1, 2, 3, 4를 대입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답은 잘 구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정리가 낫죠. 어차피 N을 구하는 거니까 N은 2의 K분의 5제곱이다. 되겠죠? 알겠습니까? 아, 이런 모양을 만족하는 N을 잡아내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N이 될 수 있는 게 얼마겠어요? K가 5의 약수여야 되겠네 이번에. 그렇죠? 5의 약수 1이라면 30이 가능할 것이고 또는 5라면 2도 가능하겠네. 두 개 말고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뭐 이 정도가 알겠죠? 뭐 쉬운 4점으로 깔리는 버전이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을 잘 정리해서 가라. 알겠죠? 오케이? 그런 걸 연습하는 문제. 이게 정확도가 필요하겠죠? 한 개만 미스나도 답이 안 나올 거니까. 이제 같은 결의 좀 빡센 문제 하나 보여드리죠. 99번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야. 99번입니다. 보시죠. 지울게요. 다시 쌤이 풀어준 거 체크 딱 해놓고 복습할 때 그것부터 하세요. 거기서 결을 잡으면 나머지는 잘 뚫릴 거니까. 자, 99번은요. 봐봐요. 자, 23년도 수능 기출입니다. 21번 문제고요. 좀 어려워지는 4점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쌤이 요 시기쯤부터 하면 22년도인가 보네요.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예전엔 내가 번호까지는 안 박았는데 교재 편집을 할 때 맨날 물어봐. 쌤이 몇 번이에요? 막 물어봐서 번호를 좀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대충 이 번호대에 따라서 난이도가 느껴지실 거니까. 그렇죠? 자, 21번인데 보시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번에 뭐 정수네요. 자연수 n에 대해서 4 로그 64 4n 플러스 16분의 3이 정수가 되기 위한 1000 이하의 n을 다 찾아라 이 소리. 뭐 완전 똑같은 문제죠. 그죠?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저기 정수에 또 뭘 대입하는 얘긴데 얘도 뭐 4점짜리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니까 문자 쓸게. K. 이번에 K는 정수야. 정수라는 건 식을 잘 정리해서 K에 0, 1, 2, 3, 4 이렇게 넣든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해가면서 얘를 잡아보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식을 어디까지 정리하고 이걸 때려 맞출 거냐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정리 좀 하시죠.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64인데 요거 2의 6승이잖아. 6앞을 뺍시다. 2의 6승. 됐나요? 3분의 2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특히 4점, 100점짜리 문제는요. 이거 정리할게요. 식을 정리해야지 주어진 모양에서 생각만 한다고 문제 단 1도 안 풀립니다. 다양한 모양들을 많이 정리해주세요. 알겠죠? 일단은 저기 3분의 넘겼습니다. 됐나요? 나는 n을 잡으러 가는 거니까 좀 더 산수할게 보이니까 좀 진행할게요. 지수로 바꿔. 4의 n 플러스 4분의 3은 2의 2분의 3k승이 되겠죠. 됐나요? 좀 더 정리 가능한데? 양변에 4를 곱할게요. 어떻게 돼? 플러스 2죠. 됐어요? 나 n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 역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쌤이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 이런 산수를 잘 이제 익혀내서 결론까지 갈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역수를 취해버리면 이렇게 되겠네. 3분의 n 플러스 4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마이너스 2인데 이게 역수한 거죠. 됐어요? 그죠? 3 곱하겠습니다. n 플러스 4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뭐 다 나왔네. n 나왔네. n은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가 가능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k가 정수기만 하면 돼. 얘는 정수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잘 끌고 와서 여기 결론까지 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거를 많이 봐봐. 아마 이 정도에서 K를 막 때려 넣어도 답은 나올 거고요. 여기서 때려도 답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어디서 선택하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당연히 이건 N은 하고 정리 가능한 식이니까 요까지 오는 게 사실 제일 현명한 거지. 제일 신속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K에 뭔가를 넣을 건데 0부터 넘어오면요. 0을 넣어버리면 분수가 나와서 자연수가 안 잡히니까 0 패스. 그 다음에 자연수를 넣으면 안 돼. 왜? 1, 2, 3, 4 넣어버리면 여기 2분의 어차피 해결 안 돼. 알겠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게 분수가 돼버립니다. 아마 K는 음수여야 되겠네, 음수. 그러면 짝수가 돼야 되겠네. 그래,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K는 마이너스, K부터 K에 마이너스 2부터 넣을 수 있겠다. N은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요. 3 곱하기 2의 1승 마이너스 4가 돼서 2가 되겠네. 정답 하나 구했고요. K에 그냥 뭘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4를 넣어야 되겠죠? 홀수는 안 될 거니까. 마이너스 4를 넣어버리면 N은 3 곱하기 마이너스 4를 넣으면 6 빼기 4승 2의 4승 마이너스 4 48 빼기 4 44가 되겠습니다. 답이 되네. 지금 1000 이하야. K에 마이너스 6을 넣으면 9 빼기 7승 N은 3 곱하기 2의 7승 마이너스 4입니다. 2의 7승이 128이고요. 3을 곱하면요. 3, 8에 24, 3이 6, 3, 1은 3, 3, 8, 4 빼기 4, 380인가 봅니다. 그 다음 K에 마이너스 8을 넣으면 딱 봐도 N이 1000 넘어갑니다. 필요 없죠. 답은 이렇게 세 개다. 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뭐 식에 대한 정리도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봐봐 정리를 차근차근 대입에 잡아내지 못해. 알겠죠? 이 정도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사점일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근데 쌤 저번에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수능형 문제가 수학적으로 뭔가 필요한 게 없어요. 진행이 문제인 거지. 알겠습니까? 얘도 뭐 수학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 있어. 로그 계산이잖아. 다만 이 막상 이제 이런 것들을 시험 환경에서 만나면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냥 진행을 이루고 가고 다 따져서 잡아내는 이런 버전의 문제가 있다. 여기는 따지는 버전의 문제가 많으니까 알겠죠? 정리 잘 놓고 하나씩 잘 대입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복습해서 나머지 문제들로도 연습을 해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할게요. 상륙로그 문제일 것 같네요. 자, 상륙로그의 의미 파악이라는 표현보다는 상륙로그의 계산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상륙로그도 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또 제로는 아니에요. 나올 확률을 조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산만 가볍게 다시 잡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쌤 예상에 상륙로그 계산은 많이 까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륙로그까지만 정리 좀 해놓죠. 자, 가보시죠. 자, 지수로그는 방금 했던 이 자연수, 정수 조건에 대한 문제만 잘 뚫어내시고 앞에 했던 A의 N제곱근 관련된 이야기만 좀 잘 정리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봐봐. 자, 오늘은 상륙로그에 대한 계산 툴을 다시 한번 점검만 하겠습니다. 상륙로그. 여러분 상륙로그가 뭐였죠? 수연아 상륙로그 뭐였지? 응? 위치 10로그. 우리가 위치 10인 거는 이렇게 생략해 쓰기로 했죠? 그렇죠? 왜냐면 쟤를 상륙로그라고 부르는 이유는 상용, 말 그대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인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원래 예전 여러분 선배들 교육과정에서는요 이 상용로그 안에 들어있는 성질이랑 뭐 활용이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웠는데 그게 워낙 애들이 어려워하고 수능에도 되게 어렵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안 배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왜 상용인지는 모를 수 있어야겠죠. 그냥 뭐 상용로그가 단순하게 밑이 10인 로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학습 파트는 연산만 가능하면 돼. 이제 의미나 활용을 질문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산은 가능해야 되겠죠.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알아야 돼요. x의 정수 부분과 이 상륙로그 연산을 진행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구분을 좀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x의 정수 부분이라는 건 가우스 x라고 부르긴 하는데 수투에서 이미 배웠을 겁니다. 그죠? 수투 버전 얘기해볼까? 마이너스 2 플러스 이 얼마야?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야? 도현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3. 뭐 이런 게 가우스죠. 그죠? 정수 부분. 맞습니까? 이 x의 정수 의미가 뭐야? 두 정수 사이에 x가 끼어 있다면 작은 쪽의 정수로 우리는 x의 정수 부분이라고 부른다. 이게 정의죠. 요 교과서적인 멘트는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보통 이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가우스 x를 얘기하는 방식인데, 얘를 가우스 x라고 부르죠. 알겠습니까? 얘는 방금 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죠. 찾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로그 2의 18 가우스 얼마야? 얼마야? 제 얼마야? 이렇게 올려 4. 그렇죠, 4죠. 원계 왜 4야? 이해 내줘보다 로그 2의 16보다 크고 로그 2의 30이 작으니까 이렇게 봐야지. 그죠?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4점 얼마일 거야? 이거 무리수거든. 알겠죠? 4점 얼마일 건가? 4겠죠? 그러면 로그 2의 18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이거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요? 네? 이런 애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로그 2의 18에서 뭘 빼면 돼? 4를 빼면 돼요. 알겠습니까? 소수 부분 여러분, 소수 부분의 정의가 이거예요. 요 길이를 얘기하는 요 길이. 여기를 소수 부분이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그 수에서 그 수의 정수를 빼면 요 길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소수 부분이라 부르는 거야. 소수의 정의는 이렇죠. 그래서 얘는 계산입니다. 찾는 게 아니야.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정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걔를 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그 수에서 그 수의 정수 부분을 뺀 게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상용로그에서 이걸 왜 배우고 있냐면 상용로그 연산을 진행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 3.1234가 있다. 이러면 얘를 이게 원래 숫자가 정수 부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죠? 소수 부분이 얘잖아. 그렇죠? 정수와 소수 부분을 더하면 x가 나오는 거야. 원래 모든 수는 그 수의 정수 부분과 그 수의 소수 부분의 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봐. 여기는 3.1234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0.1234가 되겠죠. 여기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1234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요? 이게 옛날에 쌤이 이제 요거 가지고 9 더해서 10 만들기 하면 돼 라고 해서 내가 10 만들기를 하면 돼 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일까? 0.1이랑 더해서 9 되려면 8, 2랑 더해서 9 되려면 7, 3이랑 더해서 9 되려면 6, 마지막은 10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지금 마이너스 3.1234의 소수 부분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얘는 찾는 게 아니야. 산수하는 거야. 그 수에서 뭘 빼야 돼? 빼기 그 수의 정수 부분. 됐습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결국 얘는요. 4 마이너스 3.1234가 돼서 이게 항상 음수일 때 조심해야 돼. 그러면 3을 빼버리면 1 빼기 0.1234가 되기 때문에 결국 1에서 이 뒤에 있는 숫자를 빼는 게 이제 소수 부분인데 요걸 뺄 때는요. 여기 적을 때 0점 하고 여기가 얘 둘의 합이 어쨌든 1 되는 거 찾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더해서 9만 들고 9만 들고 9만 들고 10만 들어버리면 이게 더해버리면 실제로 마지막에 10이 탁 올라와가지고 1을 탁 만들어주면 알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연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수는 이렇게 정수와 소수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야 돼. 상용로그 연산하려면 요거 할 줄 알아야 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연산법만 배울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한 사전 지식이 뭐냐면 이 상용로그 산수하기 위한 지식이에요. 이 유효숫자 표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중학교 때 원래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도 교육관이 바뀌어서 이 명칭을 쓰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요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뭐 3.321 빵빵 이 32,100이죠. 그죠? 이게 이제 얘를 유효숫자 표기법으로 정리하면 이 유효숫자라는 건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321은 크기를 갖고 있는 표현이잖아. 그렇죠? 근데 뒤에 있는 0은요. 자릿수를 채우기 위한 0이기 때문에 이 유효숫자를 저 321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수를 표현할 때 유효숫자 표기법 이런 식인 거야. 유효숫자를 항상 3.21로 쓰는 거야. 3.21 곱하기 여기서 10의 거듭적으로 하나 둘 셋 넷 10의 4승을 곱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유효숫자 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짓을 또 왜 하는 거냐면 이게 원래 수학이 원기야. 수학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압니까? 네? 우리 이과학생들 아닙니까? 수학 공부 왜 하는 거야?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 과학에 대한 어떤 이론적 설명을 위해서는요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적 이론이 많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과학을 다루다 보면은 뭐 지구의 반지름 그러면 0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보통 그런 건 이렇게 쓰죠. 여러분 그 과학 교과서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죠? 그런 엄청 큰 단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죠. 그래야 숫자를 비교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3.21 곱하기 10에 만약에 뭐 27승이 있어. 엄청 큰 수죠. 0을 27개 쓸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죠? 그리고 2.37 곱하기 10에 28승이 있어. 누가 더 큰 거야? 밑에 큰 거지. 왜? 0이 한 개 더 있잖아.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유효숫자는 항상 한 자릿수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얘가 만약에 자릿수를 먹고 있으면 비교가 안 되니까 유효수 표기법 의미가 없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유효자는 이렇게 점 하나를 옆에 찍어요. 한 자릿수로만. 그래야지 이 10의 거듭제곱으로 이 숫자의 대략 이 큰 자릿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비교가 될 거예요. 같이 만약에 둘 다 이게 27승이야? 그럼 숫자가 얘가 크니까 얘가 크겠죠.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반대로 0.000231 뭐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3일을 썼네요. 3일. 맞춥시다. 이런 것도 유효숫자 표기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3.1로 유효수 잡고 왜? 크기를 갖는 수는 얘니까. 자릿수는요. 점이 여기 있잖아.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10에 마이너스 4승.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유효숫자 표기법이다. 알겠죠? 요것 또한 과학 때문인 거죠. 뭐 세포의 크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어떤 원소 입자의 크기 뭐 0.0000 갈 거 아니야. 그걸 표현하는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과학에서 상유모구는 이런 식의 연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가 합쳐져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상용로그 연산하면 로그 봐봐 x를 계산할 건데 상용로그 연산법은요 이렇습니다. 계산 결과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시켜서 산수를 적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용로그의 결과를 쓸 때는 정수와 소수를 따로 쓰는 거야. 오케이? 이게 연산법이에요. 그리고 상용로그에 있는 진수를 연산할 때는요 유효숫자 표기법을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야. 알겠죠? 이 두 규칙만 지켜주면 산수가 돼요. 알겠죠? 그게 상용로그 연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조말과 요말이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적용해야 돼. 이렇게. 오케이? 상용로그의 진수 자리는 유효숫자 표기를 따라야 되고요. 상용로그의 계산 결과는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시켜 쓰는 게 이제 연산이 가능한 접근이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기 101번 보시면요. 우리가 연습한 문제는 딱 두 버전이에요. 101번 같은 문제와 103번 같은 문제. 둘이 비교해봐. 뭐가 다른지. 101번은 되게 쉬워요. 뭐 이런 거 몰라도 풉니다. 그냥 상용로그 로그 연산 잘하면 101번은 뭐 상용로그의 뭐 의미고 나발이고 몰라도 그냥 산수하면 되는데 103번 같은 걸 풀려면 지금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 돼.
이 양쪽으로 질문하는 거죠. 일단 101번부터 가볼게. 얘는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101번 봐봐. 로그 2.45가 0.3891입니다. 그때 내가 문제 몇 개 몇 개 풀어볼게. 1번, 2번을 가자. 2번. 그날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거 풀어볼게요. 로그 24.5를 구해라. 거기 있는 4번. 로그 0.0245를 구해라. 5번. 로그 245빵의 루트. 이런 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3개 풀어줄게요. 5번 거기 없지만. 알겠죠? 첫 번째 버전. 주목! 상륙로 값을 주고 다음 결과를 구해라. 이런 질문입니다. 알겠죠? 얘는 쉬워. 사실 이거 몰라도 산수 잘 안 풀어. 알겠죠? 가볼게요. 자, 쌤은 뭐 이거 설명하는 거니까 원칙을 지킵시다. 상륙로그의 진수는 유효 숫자 표기를 따라야죠. 그죠? 이 어떻게 써야 돼? 로그 2.45 곱하기 10의 1승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자, 분리할게요. 이게 나와 있으니까 분리하면요. 로그 2.45 더하기 로그 10이죠. 어떻게 보고 있니? 그죠? 이 얼마야? 1. 이 얼마야? 나와 있잖아. 0.3892. 그죠? 답은 그래서 1 더하기 0.3892네요. 정답은 뭐? 계산 결과 1.389이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가 한번 해볼까? 로그 2.45에 곱하기 10에 띵띵 두 번 마이너스 2제곱. 그죠? 분리하면 이제는 얘를 먼저 쓸게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요. 마이너스 2입니다. 정수 부분이 나오죠. 로그 2.45. 여기 됩니까? 그죠? 곱셈을 덧셈 분리한 거지. 얘가 얼마야? 있잖아. 0. 마이너스 2 더하기 0.3892예요. 산수해야지. 마이너스 1. 다시 990 만들게 하면 돼. 6, 1빵 8이겠다. 정답.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 얘는요. 얘 뭐부터 해야 되겠어? 루트가 뭐야? 2분의 1제곱이지. 내려. 오기야. 2분의 1 로그 2450을 구하면 됩니다. 2분의 1을 가로하고 로그 가로나기 2.45 곱하기 10의 세제곱. 맞죠? 그죠? 2분의 1에 로그 10의 3승 3 더하기 로그 2.45죠. 대입해서 처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끝. 요게 첫 번째 버전. 알겠죠? 쉬운 유형. 뭐 저런 내용을 좀 정확히 몰라도 센스 있게 상수만 잘 찢으면 답은 구할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03번 같은 문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바로 쓸게요. 밑에다가 쌤은 이걸 풀게요. 그 문제는 연습을 해오시고. 봐봐. 번외니까 6번 갑시다. 로그 x가 얘들아 2.3891 때 x를 구해라. 라는 문제 7번 로그 y가 뭐야? 로그 y가 마이너스 2.6188. 제가 만든 문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봐. 자, 무슨 문제냐면 로그 2.45가 얘일 때 얘를 만족하는 x와 얘를 만족하는 y를 구해라. 이거 질문인 거야.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푼 요 문제를 그대로 거꾸로 질문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자, 상륙로그의 결과 있을 때는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산수 못한다고. 어떻게 쓰라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하라. 됐습니까? 자, 얘네들을 로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x를 구하려면. 2가 로그 몇이야? 10의 제곱. 더하기 0.3892가 로그 몇이야? 나와 있어. 뭐. 외우는 거 아니야? 나와 있어 문제. 로그 2.45야. 둘을 합치면 로그 2.45 곱하기 10의 제곱이야. 아, 로그 245구나. 이게 x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한 거 거꾸로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어떤 틀로 정리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용이 어렵지 않지만.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로그 y가 a일 때 y를 구해라 이 말이야. 그럼 상용 로그 결과는 쓰면 안 돼. 어떻게 써야 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원기야 마이너스 3 더하기 0.990 만들기 하세요. 3892입니다.
주어진 값을 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구하지. 그러면 다시 로그로 바꾸면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로그 2.45가 되겠죠. 합치면 로그 2.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서 로그 잠깐만요. 하나, 둘, 세 개니까 0, 0 두 개 보니까 0.00245다. 245다. 얘가 y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사용로그는 계산만 가능하게 준비시켜놔라.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 하나 풀고 갑시다. 107번 풀어보세요. 아, 이거 마지막 문제 드리고 싶은데 한 개 더 해야 되겠다. 107번부터 해봐. 107번 답 얼마야? 은근 헷갈릴 수 있어요. 로그 판단 잘하는 친구들은 뭐 바로 잡아낼 수 있을 거고요. 판단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쌤의 추천대로 유효 숫자 표기법으로 정리해서 분리시켜 보면 더 잘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0.00419가 헷갈릴 수 있다. 이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답 나왔니? 안 나왔니? 뭐하니? 생각하고 있습니까? 107번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얘 얼마죠 얘? 로그 419 빵빵 얼마예요? 가우스 빵빵빵빵 얘 로그 만보다 크지 않니? 그치? 로그 만이 얼마야? 4 1빵빵빵빵빵 로그 10만은 5 4, 5, 4이네 4입니다. 이해됩니까? 요건 단순한 로그 산수로 푸고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만보다 크고 10만보다 작잖아. 만이 로그 만이 4고 로그 10만이 5일 거 아니야. 10에 4승 10에 5승 4이 그지? 요건 그냥 이렇게 맞춰서 푼 거고요. 이제 사실은 상용 로그는 요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쌤 헷갈리니까 얘를 상용 로그 표현이니까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 로그 419 빵빵은요 4.19 곱하기 10의 4승 맞니? 그죠? 요거 분리하면 4 더하기 로그 4.19까지 이해되죠? 됐습니까? 얘는 항상 0. 얼마거든. 0과의 사이입니다. 왜냐면 로그 1이 0이고 로그 10이 1이야. 그치? 로그 4. 얼마면 이제 0. 얼마일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4. 얼마잖아. 그치? 그래서 작은 거지. 이러면 더 완벽하게 보이긴 하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유효자 표기로 분리시킨 정수분이 실제 그 정수분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얘도 봐봐. 얘도 이제 그냥 보면 되게 헷갈리고 혹시라도 그냥 판단하는 친구들 이렇게 봐야 돼. 로그 0.001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고요. 로그 0.000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거든요. 오케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는 나도 헷갈려.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은 놈 아닙니까? 아니 반대로 얘기해야지. 마이너스 4보다는 잠깐만요. 얘보다 얘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오씨 헷갈리는데 이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네. 위로 비교해야 되네. 하지 말자.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거 얘랑 비교하면 안 되네. 얘 위 거랑 비교해야 돼. 마이너스 2랑 비교해야 돼. 근데 헷갈릴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서 확실히 헷갈리네요. 상용로그 표기로 합시다. 알겠죠? 그럼 봐봐. 얘를 상용로그 표기로 하면은 로그가 어떻게 돼? 4.19
곱하기 10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죠? 얘를 분리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4.19이기 때문에 얘는 또 어차피 0. 얼마란 말이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에서 0.5 더했으니까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 2. 얼마야. 그죠? 가우스 결과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게 원래 정수분이야 이게. 여기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파악했을 때 이건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전원식의 적분에 안 헷갈립니다. 알겠죠? 아까 쌤이 한 것처럼 0.001보다 뭐 크고 자꾸 이거 헷갈리는데 나도 헷갈리는데 여러분 되겠어? 그죠? 로그 업체 시키는 게 확실히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그 하나만 더 어디냐면은 그 뒤에 이런 문제도 풀어야 돼. 114번 같은 거. 이건 내가 같이 풀어보면 114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볼게요. 로그 3의 100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구하래요. 여러분 로그 3의 100에 정수 부분 얼마야? 얼마요? 4. 그죠? 왜? 로그 3의 81이 4잖아. 로그 3의 243이 아마 5일 겁니다. 얘는 4가 돼, 4. 얘가 말하는 얘는 4. 그죠? 얘는 상용로가 아니니까 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소수 부분은요. 알파는 그 수에서 4를 뺀 거죠. 됐어요? 그때 뭘 구하래? n 더하기 3의 알파 제곱을 구해라. 가볼게요. 자, n 더하기 3의 알파 제곱은 n이 4였어. 4 더하기 3의 로그 3의 100 마이너스 4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 상수가 약간 걱정이네요. 체크해볼게요. 얘만 갈게. 3의 로그 3의 100 냅두고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승 81분의 1입니다. 여기 되겠습니까? 그죠?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얘 100에 로그 3의 3 1이잖아. 100입니다. 100. 여기 얘는 81분의 100이에요. 됐습니까? 뒤에 것만 거기 4를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로그에 들어있는 또 연산 파트들을 후루룩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이쪽 1단원의 지수로그는 어차피 연산 능력이야. 알겠죠? 요거 10% 놓으시고, 알겠죠? 다음 시간에 지수 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 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숙제 잘 해오시고, 다음 수업 화요일까지 싹 풀어놓으세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시간 날 때 노트 봐라. 확정 챙겨라.